욕실에서 한 번 미끄러진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넘어짐 때문에 허벅지 뼈가 부러지고 수술대에 올랐고 몇 달 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문제는 뼈만 부러진 것이 아니라 그 집의 가계부도 함께 부러졌다는 겁니다. 이 일은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0대 초반 할머니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혈압약도 꼬박꼬박 드시고 정기검진도 빠짐없이 받던 분이었습니다. 나는 밥도 잘 먹고 건강해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검사해보니 뼈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따로 있었습니다.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또래 평균보다 20% 이상 적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넘어진 원인은 약한 뼈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있던 근육이었습니다.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로서 거의 5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보면서 제가 분명히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노년의 병원비를 결정하는 진짜 요인은 혈압 수치가 아니라 허벅지 근육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면 낙상과 골절 입원과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고에서는 50세 이후부터 매년 1%에서 2%씩 근육이 줄어들고 60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아직 잘 먹는데 뭐 하고 안심하신다는 겁니다. 밥도 먹고 국도 드시고 반찬도 드시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근육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집니다. 국제연구그룹에서는 65세 이후 어르신들은 체중 1kg당 최소 1.0에서 1.2개의 단백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 조사에서 실제 어르신들의 단백질 섭취는 이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두부보다 싸고 계란보다 든든하게 근육을 채워줄 수 있는 3가지 단백질 식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건강보조식품이 아닙니다. 동네 마트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식재료들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식재료들이 낙상을 줄이고 골절을 막고 병원비를 줄이는데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십 년간 지켜본 결과이기도 하고 여러 연구들이 뒷받침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잠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꼭 여쭤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몇 시에 보고 계신가요? 집거실 소파에서 보시는지 병원 대기실에서 보시는지 아니면 잠들기 전에 침대에서 누워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어디에서 몇 시에 보고 있다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의 하루를 떠올리며 더 마음을 담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밥을 챙겨 먹고 약도 잘 드시는데 힘이 빠지는지, 그리고 65세 이후 병원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진짜 노년 단백질 밥상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랑 똑같이 먹는데 왜 자꾸 힘이 빠지죠? 겉으로 보기에는 체중도 그대로고 밥도 잘 드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근육만 놓고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자료를 보면 나이가 들면서 매년 1%에서 2%씩 근육이 줄어들고 60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힘이 빠지는 것뿐 아니라 평형 감각과 반사신경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발걸음이라도 젊을 때보다 더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탈리아에서 근육과 낙상 연구를 함께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난 72세 이탈리아 아주머니 한 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분은 파스타 빵 수프를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나 배불리 잘 먹어, 난 괜찮아.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입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비닐봉지를 들고 걷다가 발이 살짝 걸려
앞으로 넘어지셨습니다. 정말 작은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넘어짐으로 엉덩이뼈를 크게 다쳐서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체중은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허벅지 근육량이 70대 평균보다 20% 이상 적게 나왔습니다. 악력. 그러니까 손힘을 재는 검사에서도 또래보다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잘 먹는 것 같은데 왜 힘이 없지라는 질문 뒤에는 배는 부른데 근육은 굶고 있는 식단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탄수화물 위주, 국물 위주 식사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국물만 후루룩 마시고 건더기는 남기는 습관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이런 말씀 자주 하시죠. 밥에 국 말아 먹으면 넘기기 좋잖아. 고기나 건더기는 씹기 불편해서 조금만 먹어. 하지만 단백질은 국물보다 건더기에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생선, 두부, 고기, 콩. 이 모든 것이 다 건더기입니다. 국물만 드시면 나트륨은 많이 들어오고 근육을 살리는 단백질은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물은 조금, 건더기는 충분히 드세요. 두 번째 문제는 비싼 단백질 보충제를 믿고 평소 밥상은 대충 드시는 습관입니다. 텔레비전만 틀면 단백질 음료, 단백질 가루 광고가 쏟아집니다. 물론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은 빵 한 조각에 커피만 마시고 점심에 단백질 음료 하나 먹으니까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하루 전체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 1kg당 0.5 미만인 사람들은 0.8g에서 1.2g 섭취한 사람들보다 근감소증 위험이 더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보충제만 믿고 밥과 반찬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지 못하면 근육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나는 예전이랑 똑같이 먹는데 괜찮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을 먹어도 단백질을 사용하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국제학회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체중 1kg당 1.0에서 1.2g 이상의 단백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최소 60개에서 70, 200개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이 드시면 사실은 부족한 상태로 지내고 계신 거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습관 중에 나는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 번 손가락으로 세어보시겠습니까? 혹시 국물파이신지 건더기파이신지도 댓글에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식습관은 체중이 그대로인 상태에서도 근육만 조용히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가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욕실에서 발이 미끄러지면서 큰 골절과 병원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점이 있습니다. 식단을 조금만 바꿔도 그리고 단백질의 질과 양을 신경 쓰기만 해도 상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두부보다 싸고 계란보다 든든하게 근육을 채워줄 수 있는 세 가지 단백질 식품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직접 검증해 온 병원비를 줄여주는 노년 밥상의 핵심입니다. 이제 첫 번째 단백질 수호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작지만 근육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건새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새우를 국물 맛내는 재료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르신들에게 정말 소중한 단백질 근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8세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고기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거의 드시지 못했고 콩도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근감소증 검사를 해보니 허벅지 근육이 또래 평균보다 크게 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반찬에 건새우를 한 숟가락씩만 넣어보세요. 된장국에도 한 줌, 시금치 나물에도 한 스푼, 계란찜에도 살짝.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2달 뒤에 다시 오셨을 때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계단 올라갈 때 예전보다 덜 힘들어요. 체중은 그대로였지만 근육량이 조금 올라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일상의 체력이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건새우의 장점은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육과 뼈를 함께 챙길 수 있는 드문 식재료죠. 다만 짜게 조리하면 나트륨이 높아질 수 있으니 반찬에 넣을 때는 꼭 간을 약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건새우는 값싸지만 어르신의 근육을 지켜주는 든든한 첫 번째 식재료입니다. 두 번째 단백질 수호대는 많은 분들이 과소평가하는 식재료입니다. 바로 고등어와 꽁치 통조림입니다. 어르신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통조림은 몸에 안 좋지 않나요? 하지만 실제로는 단백질 오메가3 칼슘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아주 알찬 식재료입니다. 제가 진료한 70세 남성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늘 쉽게 피곤하고 다리가 자주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식단을 살펴보니 고기와 생선 섭취량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2번만 통조림 생선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묵은지 넣고 고등어 김치찌개를 끓이거나 꽁치를 무와 함께 조림으로 드시는 방식이었습니다. 2달 뒤 이분은 훨씬 오래 걸어도 다리가 덜 풀린다고 했습니다. 검사에서도 근육 기능이 약간 개선된 상태였습니다. 통조림 생선은 뼈까지 부드러워져 있기 때문에 칼슘 섭취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오메가3 지방산은 근육염증을 낮추고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국물이 짤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조리할 때 소금을 추가로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 부담도 적고 준비하기 쉽고 소화도 비교적 편한 통조림 생선은 어르신 근육을 지키고 병원비를 줄이는데 아주 현실적인 식재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힘이 빠지는 거지.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단백질 부족과 염증, 그리고 활동량 감소 때문에 줄어듭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전환되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루 전체 단백질의 양뿐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에 단백질을 고르게 나누어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도 불안정해지고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하며 입원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커진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량이 유지될 뿐 아니라 보행 속도와 균형 능력도 좋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결국 노년기의 건강은 단백질을 얼마나 꾸준히 그리고 충분히 챙겨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어르신들을 진료하다 보면 식습관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잘 먹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근육이 필요한 영양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어릴 때부터 내려온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아침에는 밥과 김치, 점심에는 국과 찌개, 저녁에는 간단히 죽이나 면으로 때우는 패턴이 매우 흔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분명 잘 드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식단을 분석해 보면 단백질이 하루 권장량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과 김치, 국물 위주 식사는 배는 채워주지만 근육은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5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하루 3끼를 정말 성실하게 챙겨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절대 안 거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근육 검사를 해보니 악력도 약하고 대퇴근도 또래 평균보다 훨씬 적게 남아 있었습니다. 식단을 자세히 여쭤보니 밥과 김치, 된장국, 그리고 간단한 나물 정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고기와 생선은 비싸서 소화가 안 돼서 누가 해줘야 먹는데 귀찮아서 라는 이유로 거의 드시지 않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단이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씩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장을 보다가 넘어지고 허리나 고관절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여러 조사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단백질 섭취는 권장량보다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속이 더부룩하다, 살이 찔까봐, 나이 들어 고기는 부담된다는 이유로 단백질 섭취가 더욱 적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국물 문화입니다. 뜨끈한 국물은 한국 식탁의 정서이지만 이 국물 위주의 식사가 단백질 부족을 더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물에는 나트륨이 많고 단백질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 건더기에는 근육을 만드는 필수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국에 말아 드시는 분들은 배는 불러도 근육은 계속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할머니는 국을 끓이면 건더기는 남고 국물만 자꾸 먹게 돼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정말 많습니다. 또한 면 위주의 한 끼 식사도 문제입니다. 칼국수, 잔치국수, 라면, 냉면 등은 포만감은 있지만 단백질은 거의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면은 넘어가기 편해서 자주 드시지만 한 끼 동안 근육은 단 한 조각의 벽돌도 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특히 한국 어르신들에게 흔한 패턴이 있습니다. 아침은 김치와 밥, 점심은 국수, 저녁은 죽. 이렇게 드시면 하루 전체 단백질은 20개에서 30개도 미치지 못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양은 최소 60개에서 70g 이상입니다. 이런 식단이 반복되면 근육이 빠지는 속도는 더 빨라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생깁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밥을 잘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육이 필요한 영양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배가 부른 것과 근육이 채워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근육이 줄면 넘어지는 위험이 높아지고 왜 그 한 번의 낙상이 병원비로 이어지는지 좀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병원비를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적인 원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낙상과 골절입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70대 이후 병원비가 급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낙상 관련 골절이라고 보고됩니다. 그리고 그 낙상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이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제가 여러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점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근육이 많은 분들은 넘어지지 않거나 넘어져도 큰 골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적은 분들은 작은 걸림에도 쉽게 균형을 잃고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기억납니다. 72세였고 평소 혈압당뇨 관리를 잘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다리 힘이 약해져 계단을 오를 때마다 손잡이를 꽉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현관 앞 작은 문턱에 발이 걸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중심을 잡았을 텐데 이번에는 몸이 그대로 앞으로 넘어지며 손목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4주간 깁스를 해야 했고 재활치료까지 포함하면 의료비가 상당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골절 이후 일상생활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근육량을 측정했을 때 70대 평균보다 15%나 낮았습니다. 눈에 띄게 마른 체형도 아니었지만 근육이 약해져 균형 유지 능력도 함께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한국노년의학회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의 낙상 위험은 근육량이 낮은 그룹에서 2배 이상 높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부족한 경우 엉덩이 골절 위험이 매우 증가합니다. 엉덩이 골절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골절 중 하나입니다. 수술 후 오랜 재활이 필요하고 재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보행 능력이 크게 떨어져 삶의 질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패턴은 이렇습니다. 어르신이 넘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은 몸무게가 줄기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근육만 조용히 빠져나간 후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천연 보호 장치입니다. 넘어질 때 충격을 흡수해주고 균형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부족하면 넘어지는 순간 충격을 그대로 뼈가 받게 됩니다. 한국질병관리청 자료에서도 65세 이상 골절 환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엉덩이 골절이며 그 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근육량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무서운 점은 낙상으로 입원한 뒤 근육이 더 빨리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활 기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더 올라갑니다. 한 번의 낙상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어르신의 체력 독립성, 그리고 경제적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도 분명합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관리하면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합니다. 단백질 섭취와 가벼운 운동만 꾸준히 더해도 근육 기능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어떻게 하면 단백질 섭취와 생활 습관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65세 이후에도 넘어지지 않는 몸을 만들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육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아주 가벼운 운동이 함께 필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운동과는 거리가 멀어서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근육을 살리는 데 필요한 운동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육은 연령이 아니라 자극에 반응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극을 주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80세 할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시큰거리고 걷는 속도도 아주 느렸습니다. 본인은 나는 운동은 못해요. 할 줄도 모르고 자신도 없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하루에 3번만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10회씩 해보세요. 처음에는 10번도 어려워서 숨이 차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매일 단 1번이라도 더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할머니는 계단을 오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무릎이 전에보다 훨씬 덜 아파요.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놀랄 만큼 속도가 조금 빨라졌습니다. 근육 변화는 아주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노인노 쇠코호트 조사에서도 간단한 하지 근력 운동만 꾸준히 시행해도 보행 속도가 평균 10% 이상 개선되고 균형 능력은 15% 가까이 향상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변화만으로도 낙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는 오래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 안에서 5분씩 걷기만 시도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5분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는 6분, 그 다음 주에는 7분으로 조금씩 늘렸습니다. 2달 후 이분은 전에는 버스를 타기 전에 숨이 찼는데 지금은 여유가 생겼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단백질을 챙겨 드시고 매일 걸음 시간을 조금씩 늘린 결과였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운동하려면 꼭 헬스장에 가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가벼운 걷기,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 집안에서 발뒤꿈치 들었다가 내리기 같은 작은 움직임이면 충분합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사라지지만 사용하면 느리더라도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것이 70대, 80대 어르신이라고 해도 근육을 되찾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단백질과 운동의 타이밍입니다. 운동하고 1-2시간 안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이 훨씬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운동 직후에는 계란 두부 혹은 건새우가 들어간 반찬을 조금이라도 드시라고 권합니다. 운동이 어렵다면 일상생활 동작을 조금만 바꿔보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TV 광고 시간 동안 5번만 앉았다 일어나기 설거지 하면서 10초 동안 발뒤꿈치 들기, 복도나 거실을 하루에 몇 번만 왕복하기,
작은 변화가 쌓이면 근육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런 일상의 변화가 단백질 섭취와 함께 이루어지면 근육은 단단해지고 균형은 안정되고 넘어질 위험은 줄어들고 결국 병원비도 함께 줄어드는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근육은 절대 나이를 이유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근육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건새우 한 숟가락, 고등어 통조림 한 덩이, 검은콩 한 줌, 그리고 하루 5분의 움직임. 이 아주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근육을 지키고 낙상을 막고 병원비를 줄이고 삶의 시간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말을 안 듣는다고 느껴질 때가 많지만 그 순간에도 근육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근육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늦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식탁에 단백질을 한 숟가락 더 올리는 순간, 오늘 앉았다 일어나기를 5번 더 하는 순간, 여러분의 몸은 바로 그 자리에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의료적 진단을 대신할 수 없으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마음에 닿은 한 문장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30일 근육밥상 시작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그 30일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병원비를 줄이고 근육을 지켜드릴 영양 정보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가볍고 더 튼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늘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